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오늘 오후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인데요. 고층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이 다치고 주차 차량들이 부서졌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39층 고층 아파트의 한쪽 벽면이 거대한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린 잔해 더미에 주차 차량과 컨테이너들이 그대로 깔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6분 광주시 화정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건물 23층부터 34층 높이의 외벽이 무너진 겁니다. 소방당국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타설 중 외부 측면이 붕괴되어 23층에서 34층까지 붕괴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 주변에 있던 3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는데 그중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건물 내부 작업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6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신조회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주차된 차량 20여 대도 크고 작은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서구 화정동 일대에는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인근 아파트 일부 주민들에게는 추가 사고를 우려해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부에 진입해 추가 피해 상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붕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은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듯한 충격과 함께 현장 일대가 정전되면서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목격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공사 현장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최진수 씨. 땅이 흔들리는 듯한 떨림과 함께 울리는 굉음에 최 씨는 곧바로 큰 사고가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더라고. 계속 떨리는 소리가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공업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현장 근처에 있던 주민과 상인들에게도 붕괴 순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접촉사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희 전기도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옆에 우리 커피숍 사장님한테 건물 전기 나간다고 물어봤는데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이 봤나 봐요. 아파트 무너졌다고. 붕괴 직후 20층이 넘는 주상복합 건물 전체가 정전되면서 놀란 주민들의 대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전이 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외부에 다 밖에 나와가지고 쳐다보고요. 탄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기는 곧 복구됐지만 이후에도 쉴 새 없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에도 사고 현장에선 추가 인명피해가 있는지 또 2차 사고의 위험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우 기자, 현재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 직후 놀란 주민들이 이곳 거리로 나오면서 이곳 일대는 한동안 아수라장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주변에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서 다소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무너지던 잔해물 일부가 여전히 건물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낙하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긴급 안전점검에서도 건물에 추가 균열이 발견돼 2차 붕괴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인데요. 공사 현장 바로 옆에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추가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사에 22개 업체 390여 명의 인부가 투입됐는데 아직까지 6명의 인부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우려 등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밤사이 수색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현장 수습이 완료되면 국토부 등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C 박성호입니다. 오늘 외벽 붕괴 사고가 난 신축 아파트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지난해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돼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도 현대산업개발이었는데요. 학동 붕괴 사고 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에 붕괴 징후가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추가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은 공사 초기부터 사고 징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건물 지을 때부터 지금 3년간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안 침하도 있어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고 계속 제기했는데 담당 공무원들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 문제 없답니다. 9명이 숨진 광주 학동사구역 건물 붕괴 때도 사고 전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란 것까지 두 사고가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 학동 참사는 하도급 업체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시공사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안전부장, 공무부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광주 학동 참사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위험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7개월 만에 또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현대산업개발을 향하고 있습니다. KBC 이성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들 이한열 열사를 잃은 뒤 시대 어머니로 살아온 배은심 여사가 광주 망월묘역에 영면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200여 명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시대의 어머니로 불린 배은심 여사의 영정이 운구차에 오릅니다. 운구 행렬이 도착한 곳은 5.18 민주광장. 눈과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시민 200여 명은 한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3일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뵙고 보니 수많은 분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너무나도 크게 만인의 어머니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인 이한열 열사의 한을 대신 풀어주겠다며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지 35년. 배 여사는 지난달까지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지들은 아들의 한을 풀어주려던 고인을 대신해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가슴속에 담고 살았던 이한열의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던 민주유공자법을 어머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운구 행렬은 이한열 열사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지산동 자택과 열사의 묘역을 들렸습니다. 배 여사의 유해는 망월동에 묻힌 남편 곁에 안장됐습니다. 저는 34년간 그 아들을 대신하겠다는 각오로 어머님을 모셔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정말 너무 비통하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슴에 품고 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배은심 여사는 가족과 시민들의 배움 속에 아들 곁으로 영원한 영면에 들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정책 선거를 이끌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법정 토론회는 그동안 KBS와 MBC가 제작 방송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6일 지방선거 때부터는 지역 민영방송사도 중계 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사들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TV 토론을 개최합니다. TV 토론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가 자체 제작하는 토론회와 선관위 주관의 법정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법정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동안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만 제작해 중계방송해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또 다른 한 축인 SBS와 지역 민영방송사들이 법정 토론회에서 배제되면서 시청자들의 알 권리 침해와 정책 선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민영방송사의 법정 토론회 제작과 중계방송 참여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저희 특위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그런 법의 미비점이 보완이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민방도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공히 다 갖게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민영 방송사들은 6일 지방선거 때 개최될 법정 토론회를 KBS, MBC와 함께 제작해 중계 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정 토론회가 더 많은 채널을 통해 방송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 선거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후보들에 대한 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알 권리가 주민들의 알 권리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 선거가 더 강화되는 효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선관위 법정 토론회가 지역 민영 방송사의 참여로 더욱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김영기입니다. 광주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와 같은 인재를 막고자 발의된 건축물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사전 안전성 검토와 허가권자의 책임 확대,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됐습니다. 법은 개정됐지만 부실한 해체 계획서와 공사비 삭감을 위한 현대산업개발의 재하도급 관여 정황 등이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순천의 한 식물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순천시 덕월동의 한 식물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키우던 식물 100여 점과 난방기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티가 날려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아프간 특별 기여자와 가족 377명이 머물고 있는 여수해양경찰 교육원을 찾아 이들이 훌륭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과 거주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특별 기여자들에 대한 정착 교육은 마무리 단계이며 지난 7일 인천 등의 취업과 진학이 결정된 5가구 11명이 처음으로 퇴소한 데 이어 다음 주까지 8가구 36명이 추가로 떠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귀농 귀여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88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지 구입 등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 원까지를 연이율 2%로 지원합니다. 귀농산어촌 유치 활동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과 순천, 보성의 갯벌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됩니다. 전라남도는 해양생물 다양성 등 전남 갯벌을 친환경 여행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대형 관광사들과 협업해 체류형 관광 상품 등 5건을 기획했습니다. 관광 상품은 갯벌 체험으로 채취한 꼬막과 낙지 등으로 건강 밥상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체험이 가능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홍보 마케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성암복지문화재단이 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 36명을 선발해 6,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선 도쿄올림픽 양궁 국가대표로 출전해 광주인의 명예를 높인 안산 선수와 올림픽 여자 배구 4강 신화를 이끈 전남 출신 염혜선 선수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